네, 몸이 흔들릴 때 관절들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우스트라사나라든지 다누라사나 같은 동작들을 제일 많이 다치는 자세는 오늘은 요가 하다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요가를 할 때 전굴과 후굴이 많은데 척추 사이에 압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척추에 과도하게 쏠리는 그런 압력과 부하를 좀 피해야 되는데 그냥 요가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요가 수업에 들어가면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척추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동작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처음엔 좀 스트레칭도 잘 되고 시원해서 좋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 달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점점 척추나 허리, 어깨, 목 같은 부위가 아프게 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제일 많이 다치는 자세는 전굴과 후굴 둘 다인 것 같아요. 책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우리 척추가 이렇게 분절된 형태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잖아요. 허리 예시 하나만 들면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에도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뒤로 젖혔을 때에도 압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꺾거나 아니면은 뒤로 젖혀서 꺾거나 이렇게 동작을 수련하시면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실 때에는 고관절이 많이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젖히실 때에는 흉추가 좀 많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허리 혼자 다 움직이면 안 되고요. 허리가 한 절반 정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흉추가 절반을 다시 또 움직인다든지 혹은 허리가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더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가동 범위가 좀 분산돼야 됩니다. 관절에. 그렇지 않다면 좀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보통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가장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허리 통증도 많이 발생하지만 자세를 좀 억지로 만들면서 목이나 어깨에도 좀 같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냥 서서 숙이는 자세, 그러니까 수리아 A에서 하는 자세에서는 그렇게 통증이 많이 생기진 않고요. 앉아서 자세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파스티모타나사나,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그 다음에 숙이는 자세죠. 그 자세에서 가장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자세를 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수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허리를 예시로 들면 전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전굴을 할 때에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뒤쪽에 늘어나야 될 근육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고관절을 지배하는 둔근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둔근이 이렇게 근섬유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둔근이 이렇게 늘어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로는 햄스트링, 그 다음에 또 아래로는 종아리, 이렇게 전굴을 했을 때 가로 방향의 둔근,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햄스트링과 종아리, 이런 식으로 모든 근육들이 다 골고루 신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통증이 예방됩니다. 왜냐면 각 근육들이 제 역할을 다 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의 근육들도 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도 잘 늘어난 거죠. 근데 보통 어떤 데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히 대둔근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둔근이 잘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굴 자세를 만들게 되면 다른 근육들이 대신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늘어나는 근육이 햄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뒤쪽에 부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위쪽에는 이제 요추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혹은 무릎 뒤쪽이 아프거나 혹은 뭐 종아리 쪽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둔근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서 그 대둔근이 전굴 자세를 할 때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둔근은 별도의 스트레칭을 해야만 이 근육들이 잘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가 수련하시기 전에 대둔근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굴을 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많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후굴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흉추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흉추를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가 수련을 하시면은 허리가 움직여야 될 가동 범위 그리고 흉추가 움직여야 될 가동 범위, 이렇게 가동 범위가 분산이 되니까 좀 더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흉추가 뻣뻣하고 좀 굳어있다 라고 하면은 흉추가 움직여야 될 가동 범위만큼 전부 다 요추와 허리 부분에서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스트레칭을 몇 가지 배워서 미리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가를 수련하시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웬만하면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이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되게 유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요가 수련하셔도 되는 것이고 보통은 흉추 스트레칭이나 고관절을 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미리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흉추 스트레칭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흉추는 우리가 항상 앞을 보고 뭔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흉추가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형태를 띠기 쉽거든요. 그래서 흉추도 그렇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막 유연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더 뻣뻣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관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 그리고 흉추 스트레칭은 유연하신 분들이어도 따로 별개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절들이 다 평등하지가 않고 어떤 관절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진 관절도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어깨죠. 어깨는 가만히 냅두면요 그냥 계속 쑤시고 아프고 결려요. 그게 어깨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흉추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가만히 냅두면 막 쑤시거나 결리진 않아요. 하지만 되게 뻣뻣해지고 딱딱해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따로 스트레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흉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는 이런 자세들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흉추는 벽 없이 하는 스트레칭보다 벽 이시 하는 스트레칭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요가 동작들 중에서 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그냥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요가 자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우스트라사나라든지, 배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보내고 발목을 손으로 잡는 다누라사나 같은 동작들을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벽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고, 대둔근과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요 항상 고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그 근섬유, 그러니까 근육의 섬유죠. 그 섬유가 세로 방향으로 나 있는 게 아니고 다 가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세로로 뻗고 스트레칭 하시면요 이 고관절 근육들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다리를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가로 방향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관절과 골반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신장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두면 햄스트링만 늘어나니까 점점 더 뒷다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면 되고요. 좀 타고나서 안 아픈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점점 더 숙련된 아사나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통증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근력이라든지 뭐 근육량이라든지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추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련할 때 유연성만으로는 좀 한계가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숙련도도 쌓였고, 난 동작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고, 나 몸도 되게 유연해진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 좀 더 진전이 없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성이 발생하거나 좀 수련하다가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보조 운동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든 상태에서 요가를 수련하셔야지 좀 어려운 자세들을 들어갔을 때에도 몸이 흔들리지 않고, 근데 몸이 흔들릴 때에 뭔가 관절들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운동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 수련할 때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뭐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관절 중에서 뻣뻣해지고 잘 안 움직이는 관절이 있거든요. 그 관절이 안 움직이니까 대신 누군가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치는 부위는 항상 허리 아니면 어깨, 목, 무릎 뒤쪽 뭐 이런 부위가 다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방치했을 때, 가만히 냅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늘 뻣뻣해지는 첫 번째 흉추, 늑골도 같이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과 골반 쪽이죠. 그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계속 유연하게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일반 요가 자세에서는 다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흉추랑 고관절을 얼마나 유연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요가 수련에서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요가 수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